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외신 번역 2탄입니다. 포린 포리시에서 예전에 여러분 그 한국의 신천지와 보수 정치인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들이다. 뭐 이렇게 보도했다고 2월 말에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대신 전한 몇몇 보도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원문을 읽어보니까요. 신천지하고 보수 정치인만 거론했던 게 아니었어요. 중앙일보, 보수 언론도 여기에 코로나 확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대부분 언론들이 이 포린 폴리시의 기사를 전하면서 보수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야, 진짜. 이래서 이 외신들을 직접 번역해서 읽어봐야 돼요. 한국의 언론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쏙 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 제가 이거를 왜 뒤늦게 다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냐면 중앙일보가 자꾸 나쁜 짓을 벌이고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번역을 직접 해와서 가져왔습니다. 포린 폴리시에서 직접 저격했던 언론, 보수 언론이 바로 중앙일보였거든요. 근데 중앙일보가 요거를 쏙 빼고 보도했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의 뭐 장세정 논설위원이라는 기자 코스프레를 하는 분께서 중앙일보 지면에다가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총선 다가오자마자 코로나 검사가 축소됐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써놨어요. 그래서 뭐 뭔가 마술처럼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진짜 의료진들이 정말 대구까지 내려가서 정말 그 살신성인하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진단키트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곳곳에 검역소에서 열심히 확진자들을 찾아낸 덕분에 지금 그나마 코로나 이게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건데 이 의료진들의 땀이 젖어 있는 이런 노력들, 정부의 발빠른 대처들을 마술이라고 이렇게 폄훼해가면서 기사를 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 검사 수가 물론 과거보다 좀 줄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루 평균 거의 10,000여 건 가까이 계속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 교인들에 맞게 추적해가지고 과거에는 엄청나게 좀 하루에만도 뭐 수만 건씩 검사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검사할 만큼 해가지고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루에 1만여 건 가까이 검사한다는 게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가 또 막 이상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께서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죠. 이게 중앙일보가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한 거는 최근에 그 어떤 뭐 이상한 의사 한 명이 자기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당국에서 뭐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조금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일보가 이런 이상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는 정작 페이스북 글을 내렸어요. 이게 왜 내렸냐면 질병관리본부가 애초에는 과거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다가 지난달 2일부터는 원인 미상의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그러니까 원인 미상 폐렴 등이란 말을 앞에 그냥 추가했어요. 요걸 가지고 정부가 폐렴 이런 거 안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마치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의사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예를 하나 그냥 들었을 뿐인 거지. 그냥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폐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원인들을 다 같이 조사를 하는데, 워낙 그리고 폐렴이 특히 증세가 이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폐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로 많이 확산하잖아요, 그 질병이. 그래서 그걸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인데 마치 폐렴이 아니면은 코로나 검사를 못하게 한 것처럼 정부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1만여 건 가까이씩 계속 그 하루에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폐렴 환자냐? 아니거든요. 폐렴이 있거나 말거나 의심되면 다 계속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35,000건 하루에 이런 식으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 수를 줄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의사도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그 글을 삭제했는데 정작 중앙일보는 그 페이스북 글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기자가 오히려 중앙일보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자꾸 망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린 폴리시에 중앙일보 저격 글을 직접 번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내리고 여러분 우리 포린 폴리시의 기사를 직접 원문을 읽어볼까요? 자, 중앙일보가 2월 29일 날 미국 언론 한국 코로나 승리 선언 찰나 신천지와 정치의 발목 잡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포린 폴리시의 그 보도를. 그런데 정확하게는 신천지 그리고 그냥 정치도 아니고 보수 정치에 발목 잡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언론을 콕 집어가지고 한국의 보수 언론까지 같이 문제를 삼았는데 중앙일보에는 이런 내용들이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린 폴리시를 직접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앞에 이제 신천지 막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생략하고 한국의 보수주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중앙일보의 문제점을 다룬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 부분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The more well-heeled South Korean conservatives in the legislative halls or at the editorial desk are not much more help. 자, 여기까지만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 겁니다. 뒷부분 다 그냥 한글만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번역하면 정확히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국회, 입법부와 언론사 데스크에서 코로나 퇴치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계속 읽을게요. 질병이 발병한 뒤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막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중국 입국자 금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건 유일한 해법이다 라고 발표했고, 같은 날 우익 성향인 신문인 중앙일보는 중국으로부터 사람들을 전면 입국 금지하라는 내용의 사설을 일면 맨 위로 올리는 기막힌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까지 잠깐 봅시다. 요거를 중앙일보는 쏙 빼놓고 번역을 해요. 이 포린 폴리시가 분명히 이렇게 걸어내요. The right-leaning newspaper
중앙일보 made the extraordinary move of putting its editorial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the right leaning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을 일면에 위로 올리는 보도를 했는데 요거를 뭐랄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듯이 The Extraordinary라는 어떤 수식어를 씁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뛰어난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조금 약간 반어법적으로 놀라운, 그러니까 약간 반어법적으로 놀랍게도 이런 그 사설을 일면 맨 위로 올렸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뒷문장 때문에 그래요. Apparently with no sense of irony, 중앙일보 ran a large story immediately below the editorial complaining of the Korea phobia displayed by the Israel government when it turned away Korea tourists visiting Jerusalem.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썼어요. 해석하면 동시에 중앙일보는 뭔가 좀 비꼬는 느낌도 없이 그 사설 그 바로 아래에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해 코리아 포비아, 한국인 혐오증이 퍼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포린 폴리시가 아주 잘 짚은 게 황교안 대표가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이렇게 하는 거를 일면 맨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나 포비아 이런 걸 막 조장하는 그런 사설을 중앙일보가 쓰죠. 그런데 바로 그 밑에다가는 코리아 포비아가 예루살렘에 막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 입국 금지시키고 있다.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모순되는 거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다라는 거를 포린 폴리시가 지적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언론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 코로나 대책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포린 폴리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중앙일보 이야기만 쏙 빼고 이걸 번역해서 전달했더라고요. 이거 참... 제가 얼마나 빡쳤으면 이걸 직접 번역했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자꾸 나쁜 짓을 해가지고요. 마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냉소적인 공격으로서 색깔론과 중국인 혐오를 동시에 띠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의 주요 공격 포인트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 너무 부드러웠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에서 기원한 질병임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을 발견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두려워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공격이다. 이것은 중국인이나 조선족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전략적 공격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수 미래통합당 대표의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 발언을 전면적으로 일면의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싣고 한 것들은 4월 총선을 의식한 거라고 잘 짚고 있는 거예요. 포린 폴리시가. 계속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의 상관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의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이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 대신 우한 폐렴 또는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름에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입법위원회 구성에 소극적이기까지 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러다 2월 26일이 되어서야 위원회 구성에 동참했다. 중국인 유입 금지와 코로나 방역 실패와의 이런 상관관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증되지 않았고
신천지 교인들과 중국인과의 교류 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좀 더 봅시다. 중국인 유입과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확산이 별 상관없음을 증명하듯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만난 뒤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서 잠시 격리되기도 했다. 이 교원단체의 대표는 신천지 교인을 접한 자신의 아내로부터 코로나에 전염된 것이 명백하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포린 포리시가 한국 언론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한국 국회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 쓰신 것 같아. 진짜. 지금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거론합니다. 이 포린 포리시가 To remind the public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ronavirus in China, South Korea's conservative politicians and press persist in calling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의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분명히 conservative politician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and press 언론, 보수 언론도 이렇게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라는 공식 명칭 대신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조중동 이런 애들이 계속 얘네들 코로나19라고 잘 안 써요. 계속 우한 코로나라고 써요. 기사에다가 이거를 포린 포리시가 꼬집고 있습니다. 참, 네. 우리나라 이 조중동은 외구 언론 외신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진짜 해외의 외신들이야말로 그냥 민족 언론이다 이렇게 비아냥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조중동 같은 외신들은 잘 보도를 못해요. 해외 언론 외신들이 한국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걸 해석해서 번역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거 번역하느라고 진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포린 폴리시 기사입니다. 어찌됐든 한국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 감염 여부를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갖고 있고 또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기 드문 전략을 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견저 한국이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염병 확산과 동시에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의 결과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4만 건 이상 검사했다. 현재 하루 7,500건 이상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는 하루에 1만 건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불과 500명 미만의 사람들을 검사했다. 자, 외신들은 보세요. 2월 말부터 이미 한국에선 전염병이 막 확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결과일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2월 말부터요, 이미. 제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언제죠? 3월 한 중순부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월 초였나? 참 그래요. 한 달락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봅시다. 중국에서는 엄격한 도시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대구시는 시민들이 예방 조처에 잘 따라줄 것으로 신뢰하면서 도시의 산업을 여전히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구를 방문해 이번 주 중 코로나 사태에 대한 명백한 변곡점을 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고도로 발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국가가 될 것 같다 하면서 기사를 끝맺음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이 foreign policy는 이렇게 썼습니다. The Moon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spond to the outbreak has been earning high marks overall. 어쩌고. 뭐냐? 문재인 행정부의 노력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대구로 내려간 의사들과 뭐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걸 잡고 있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foreign policy는 분명히 the Moon administration's efforts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외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얘기는 아예 없어요 여기에. 근데 권영진 시장은 뭐 해외 언론들이 우리 대구시의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foreign policy는 당신 이름은 아예 없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구를 딱 언급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번역해 드린 것처럼 The city of Daegu is still open for business. 그냥 딱 요거예요. 대구시는 그냥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 예. 산업의 어떤 그런 활동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돼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 얘기는 아예 없어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foreign policy의 기사를 직접 번역을 해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언론들이 신천지 얘기만 했어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그래 해외 언론들이 신천지가 원인이라고 잘 짚었네 라고 그때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고 넘겼는데 사실은 신천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conservative politicians, 그죠?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 특히 중앙일보 콕 집어서 foreign policy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쓴 중앙일보 기자가 누구냐 어디 보자. 권혜림 기자가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썼는데 자기네 이야기는 쏙 빼서 보도를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또 4월 13일 날 이상한 기사를 써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정치 행위를 해요. 보도할 생각은 안 하고 총선에 개입하려고. foreign policy가 딱 짚었잖아요. 총선에 개입하려고 이런 기사들을 자꾸 쓴다 중앙일보가. 그래서 제가 빡쳐가지고 하루 동안 번역을 해서 foreign policy 기사를 2월 말 기사인데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투표 잘하십시오. 이 방송을 투표 이후에도 접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언론들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외신들, 해외 외신 말고 외국 언론, 이 외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투표를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여러분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 때 황교안 총리가 했던 이야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분이 당시에 메르스 때 초동대처 미흡했다는 그 논란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실 수는 없다. 독감 걸렸다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말이 됩니까? 참.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초동대처 못했다고 참 그렇게 비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황교안 총리 당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초동 환자가 한두 명 생길 때, 모든 감염병 환자가 생길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중한 상황이 되니까 장관도 나서고 총리도 나서는 것이다. 감기나 이런 독감 같은 것들도 일종의 전염병이다. 독감 걸렸다고 해서 정보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당시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메르스를 독감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독감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고, 백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일반 전염병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메르스는 그런 일반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라 당시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독감이랑 메르스를 똑같이 비교합니까? 황교안 총리가 당시 국무총리 당시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거 다 잊어먹으셨죠, 여러분? 네. 참, 방송 마치기 전에 또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몇 개만 좀 찝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럴게요. 이게 김철웅 경향신문 전 논설실장과 원인성 한국일보 전 런던 특파원이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시민언론 준비모임과 함께하는 소비자주주협동조합이란 곳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제가 번역 된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몇 개만 읽어보죠. 3월 20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대응 모델을 갖고 있었으나 결정적 차이는 검사 대상의 양에 있었다. 한국은 증세가 의심스러우면 스스로 찾아가 검사받을 수 있었고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은 당국이 판단해 필요한 사람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3, 4일이 걸렸다. 이러면서 한국의 어떤 대응 모델을 굉장히 칭찬을 했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간지 라 트리뷴에서 경제학자 세실 필립이 3월 17일 기고문을 이렇게 썼네요. 한국의 비결은 대대적인 검사 능력에 있다. 시민의 이동과 국경을 통제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감염자를 가려내 정밀 격리한 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다. 세계화는 지구촌에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방법이 새 기술의 핵심이고 이것이 한국식 모델이다. 지금 미래통합당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가 인권 침해하는 것처럼 정부가 막 그런 식으로 막 확진자 동선 막 공개하고 니네 이래도 되는 거냐 막 이렇게 자기들이 언제 인권을 신경 쓴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는데 프랑스의 세실 필립 경제학자가 한국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르 피가로에서 프랑스 일간지 3월 14일에 이런 보도했어요. 중국의 강압적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대처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국가 한국은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했다. 그죠? 참. 영국의 로이터 통신 3월 12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면 상반된 두 사례가 바이러스 확산기에 진입한 다른 나라들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나란히 지난 1월 말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이탈리아는 북부, 한국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등 비슷한 확산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랐다. 뭐가 달랐냐? 이탈리아는 중국인들 입국 금지했죠? 한국은 중국인들 입국 금지하는 거 대신 인천공항에서 철저하게 검역하는 쪽을 택했죠.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 다 걸러내가지고 지역사회 전파를 다 막았죠. 아이고 참. 보수 언론에서는 왜 한국은 이탈리아처럼 중국인들 입국 금지 안 했냐 맨날 이렇게 트집 잡았는데 정작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하나만 더 봅시다. 3월 11일 날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썼는데 봅시다. 민주주의가 공공의 보건을 유지하는 데 훨씬 적합하다. 바로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수백만 인구를 억지로 집에 가두고 약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도시인 대구를 감옥으로 만드는 대신 시민들을 대구에 가지 않도록 설득했다. 한국의 방역이 시민들의 희생 없이 성공하고 있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요즘 이렇게 코로나 너무 확산해가지고 참 한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야. 보건 정책 잘 돼 있고 정부 이런 투명한 시스템 참 믿음직해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조중동 같은 언론은 없는 거예요. 이 조중동 언론 때문에 이 코로나 방역과도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조중동하고 싸우는 것도 아주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한국은 건강이 나빠지겠어.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조중동 같은 언론은 없으니까 얼마나 거기가 청정지대인지 진짜 그런 거는 진짜 딱 언론 환경 하나만큼은 걔네가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 방송 마치겠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유튜브에서 다 그 광고를 무조건 다 넣어주질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광고가 붙거나 말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말거나 열심히 방송할 수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경제 사정 많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력이 되시는 분만 후원해 주세요. 여력이 좀 안 되는데 허재영 기자 응원하고 싶어 죽겠어. 그런 분들은 제발 후원하지 마세요. 제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꼭 되시는 분들만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외신 번역해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열심히 하시고 허재은 기자와는 계속 가깝게 지내셔야 됩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